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음성이 좀 매끄럽지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제주도로 넘어가는데요. 오늘은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어제 이제 3% 넘게 이제 갑자기 하락을 하면서 공포가 또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자꾸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선 이탈이 되었다는 것부터 해서 상승 모멘텀이 이제 끝났다, 재료가 완전히 소멸됐다, 그런 이야기들이 또 갑자기 본물처럼 쏟아지는 느낌도 함께 듭니다. 여전히 상승에 있어서 일부 아주 단기간에 조정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은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는 듯한 느낌도 또 있긴 있는데요. 특히 게리 블랙부터 해서 뭐 캠벌 머스크, 아크 인베스트가 비중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매도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 테슬라에서 나름은 좀 긍정적으로 강세론자이고,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이제 남동생이잖아요. 완전히 친형제가 또 매도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좀 불안 요소를 주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어떤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어, 사실 거들떠 보지도 않는 추세선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추세선이 가지고 있는 또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내부자 매도는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2022년 연말에 트위터 인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론이 자신의 주식을 엄청난 수였죠. 그 엄청난 수의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때만큼의 내부자 매도로 인해서, 그리고 뭐 강세론자부터 매도 소식이 들렸을 때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의 대규모의 매도에 비해서는 모두 다 세 발의 피인 것이고, 테슬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도 매우 미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시장의 심리 자체가 이제 불안에 휩싸이면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런 상황일 뿐이지, 뭐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신호라든지 이렇게는 절대 보지 않은 것이고, 저는 이제 글 올려주시는 분들께 이제 답을 드렸는데, 이제 게리 블랙의 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여쭤보신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게리 블랙이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신은 매도 계획이 그러면 게리 블랙처럼 있느냐? 하지만 저는 매도 계획이 없이 계속 홀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게리 블랙도 자기 나름의 투자 원칙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원칙을 이제 하나의 저울질 잣대로 기준점으로 보고 판단을 했을 때 본인은 이제는 모두 매도를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서 저는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게리 블랙과는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게리 블랙이 매도를 잘 했죠. 3%가 빠지기 전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아주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뛰어난 타이밍에서 매도를 한 것이 되는 것인데, 저는 아주 긴 호흡으로 테슬라를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고평가 논란부터 해서 다양한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이 항상 이제 잔존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테슬라의 미래 잠재성이 크고, 2분기 실적 역시도 우리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고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단기간에 잡음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얻는 정보의 소스는 국내의 훌륭한 테슬라와 관련된 전문가분들, 유튜버 분들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습득을 하고 배움을 얻고 투자에 반영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미국 현지의 유튜버 분들의 이야기들도 귀담아 듣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자주 듣는 이제 앞으로의 추세라든지 뭐 차트 분석부터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 좀 토탈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현지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추세선을 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가 이 추세선 위에 있었을 때 큰 상승을 항상 기록해 왔었다는 이유를 차트상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싶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보통 뭐 51선 그리고 200일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5일선 이야기 단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100일선을 보더라고요. 그 테슬라가 100일선 위에 안착을 하는 그 순간에는 그 기준으로 약 40에서 60%가 요 최근 기준으로 보면은 항상 올랐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100일선을 돌파를 했었던 그 영역대가 290달러에서 300달러 그 초반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대에서 최소한 40에서 60%는 테슬라가 올라오는 차트의 흐름을 보여왔다. 그래서 그 증거로 뭐 차트를 그려놓고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저는 차트 분석을 완전히 맹신하면서 그걸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의 투자자는 아닙니다만은 차트 분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언어적으로 조금 달리 얘기를 하면 일종의 빅데이터거든요. 인간의 투자 역사가 차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언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매우 신뢰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 하나의 정보 소스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200일 평균선부터 해서 사실은 차트에서 어떤 선을 그어도 다양한 논리나 이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근데 그 정보 소스에 의하면은 테슬라가 100일선 위에 올라가 있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항상 그 뒤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항상 그러면 40에서 60%가 올라간 뒤에 그 뒤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100일선을 넘어갔었을 때는 테슬라가 40에서 60%의 주가 흐름을 꾸준하게 보여주었었다. 그 수치를 한번 그 정보를 얻고 난 뒤에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신뢰를 하면서 참고를 하면서 모아가는 투자를 이어나가야 되겠다. 지금 있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6월 달을 여전히 매우 긍정적인 한 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물론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조금 아쉽게 끝나긴 했지만은 저는 그 역시도 앞으로 6월 달이 조금 더 큰 상승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일부 후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보통 뭐 330달러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이 무너지면은 뭐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뭐 이왕 이번에 조정을 받을 거라면은 295에서 310달러 그 부근에 있는 그 갭을 속 시원하게 한번 메워주고 올라가 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혹시 우리가 현금 여력이 조금 있으면 그때 또 모아가는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일정 평균이 또 나오겠죠. 그것이 300달러 초반대 중반 약간 320달러, 330달러의 어떤 평균 주가 영역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보다 더 올라간 상황에서는 다시 수익 전환이 되는 것이죠. 물론 좀 인내를 가지고 조급함을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시 상승 흐름을 타게 되는 그런 순간을 좀 기다릴 수만 있다면은 또 다시 소소한 열매를 또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 패턴, 이 투자 스타일은 계속 제가 거의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꾸준하게 이어왔었고 늘 효과를 봤었던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손절을 하든 뭐 익절을 하든 이제는 좀 부분적으로라도 좀 물량을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매우 현명하고 정답에 가까운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 그리고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이라는 것이 지금과 같은 단기적인 이슈에 흔들려 가지고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은 계속 조금 홀딩을 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투자. 왜냐하면 지금 뭐 추세선 이탈했다 여러 가지 이제 재료 소멸부터 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언제 호재가 터져가지고 튀어오를지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 확률이 20%가 된다고 하고
추가 하락의 확률이 80%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20%의 확률이 벌어져 버리면은 더 올라가 버리면은 모아가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과거에 이때 샀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그 후회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추가 하락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대선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국장의 자산들이 있는데 아마 뭐 이것도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은 외국 자본들이 이제는 좀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어쨌든 안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본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라도 국장이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면은 조금씩 그때 올라가는 좀 열매를 얻으면서 매도를 하면서 좀 테슬라를 한 주라도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한 주 한 주씩 모아가는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매도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고 테슬라 주가가 개별 매우로 내려가는 한이 있어도 모아가는 투자만을 할 것이고 와 447달러에 그때 그냥 다 매도를 했으면은 그냥 10% 넘게 또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떨어진 폭의 손실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투자자는 아니다. 떨어질 때마다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와 같은 원칙을 이어나갈 것이고 그 원칙이 늘 저에게는 수익으로 전환되는 기회를 안겨다 줬다. 그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투자, 6월달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